부동산 경매 처음 시작하려면은 경매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경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임대든 매매든 마무리가 딱 돼야 한 사이클 우리가 돌려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최대한 쉽게 오늘 10단계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과정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각 단계별로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해서 그 과정마다 이런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과정 중에 그 명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명도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면 명도에 대한 부분만 따로 이렇게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오늘 10단계를 얘기를 할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투자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 검색을 해야 되겠죠. 유료 경매 사이트든 무료 경매 사이트든 내가 물건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투자할 물건을 찾으려면. 그리고 시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고 정보를 최대한 수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낙찰이 되거나 폐찰이 되겠죠. 자, 폐찰이 되면 그리고 다시 물건 검색부터 우리는 다시 하는 거예요. 낙찰이 되면 잔금 납부하고 그다음에 명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하고 내부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든 아니면 임차인을 맞추든 계약을 해서 내 통장에 딱 돈이 들어오면 이제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부동산 경매 딱 10단계로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 이게 다예요. 뭐 더 이상 여기서 뭐 들어갈 것도 없고 딱 이 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부동산 경매로 내가 한 바퀴를 돌리려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진행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단계는 투자 방향을 정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 방향을 정하자. 우리가 투자 방향을 정하자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내가 투자를 할지 그러니까 주택으로 따지면 전세를 놓을지 아니면 월세를 놓을지 임대 수익을 내가 세팅을 할지 아니면 시혜차익을 갈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정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관심 지역하고 관심 종목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요. 이 의미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은 어떤 건지 알겠어. 근데 이제 관심 종목이라는 거는 내가 주택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상가에 할 건지 토지에 할 건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물건을 할 건지 이것도 우리가 정해 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거를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아니면 어떤 거를 내가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조금 더 내가 물건을 찾는데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경매 물건은 전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전국 단위로 일일이 다 보기도 사실 쉽지 않고 관심 있는 물건이나 지역 이런 것들을 빨리 찾고 싶으면 좀 필터링을 해야 된다. 전국의 물건들은 너무너무 많다. 전국 물건들은 다 못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제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 아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 근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회사 근처 그런 것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잘 알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고 딱 한 군데라기보다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 그 정도 정해놓고 물건을 또 찾으면 그 범위가 확 또 줄겠죠. 그리고 작은 계획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종잣돈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있거나 5천만 원 있거나 이런데 감정이 20억, 30억 이렇게 잡힌 물건을 사실 지금 당장은 볼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그 물건을 조사해서 입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해놔야지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 감정이 잡힌 물건들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정하려면 내 투자금이 지금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투자금에 한해서 물건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해졌죠. 내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 실거주 할 건지, 투자용으로 할 건지, 그리고 뭐 시혜차익형으로 할 건지, 임대 수익으로 할 건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관심 있는 지역이 어딘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종목에 우선적으로 물건을 찾을 건지, 그리고 내 존재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 물건은 내가 지금 당장은
안 봐도 되겠다. 그거를 매일매일 10분, 뭐 매일매일 30분이라도 틈틈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개수가 확 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찾을 때 경매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경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하고 이렇게 무료가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무료하고 유료라는 거는 정보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유료 경매 사이트는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 뭐 어느 거를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옥션원 같은 경우는 1년 전국 이용권을 보면 그게 한 90만 원이 좀 넘고요. 지지옥션은 1년 전국을 보려면 한 114만 원인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스피드 옥션은 1년 전국을 보려면 한 65만 원. 그러니까 스피드 옥션이 제일 저렴하긴 해요. 내가 그냥 지금 당장 투자금이 없고 어떤 경매에 관심은 있는데 경매로 공부를 하고 싶어, 스터디를 하고 싶어. 그러면 굳이 유료 경매 사이트를 이용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무료 경매 사이트도 정보가 잘 나오거든요. 네이버 경매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콜이라는 데도 있고, 윈스 옥션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물건 보시면서 스터디 하시고 모의 입찰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저런 조건들을 내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기준을 삼아서 내가 물건을 뽑아놨으면 이제 시세조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세조사. 시세조사를 할 때 아까 제가 관심 있는 지역 그러니까 뭐 가고 싶은 지역이나 내가 잘 아는 지역, 그다음에 내가 뭐 살고 있는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이제 드린 이유가 너무 이제 멀리 있는 데를 우리가 시세 조사를 이제 하려면 사실 좀 힘들잖아요. 매번 임장 갈 때마다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자주 가거나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면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인근에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주말에 시간이 될 때 인근의 부동산 가서 이렇게 시세 조사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물건을 뽑아서 경험을 쌓고 입찰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품을 이제 파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 부동산에 전화도 돌리죠. 이 전화로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시세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요. 그러니까 임장을 간다고 하죠. 임장을 손품을 판 것들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 확인을 이제 하러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 가서 얻는 정보도 다양할 거고 더 많을 텐데 저런 시세 조사를 사전에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현장 가서 다 안 해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임장이라는 게 기존에 시세 조사 한 것들 그 정보들이 맞는지 현장에 갔더니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는 거겠죠. 현장 가는 이유가 또 민원관리비나 실제 거주자들 또 만나볼 수 있잖아요. 얘기도 들어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임장은 꼭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인근 비슷한 연식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 물건하고 잠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근에. 그 물건들도 간 김에 시세를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매 물건 말고 인근 시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시세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세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찰 해야죠, 입찰. 우리가 물건 뽑고, 그 다음에 손품도 팔아서 아니면 전화로 막 시세 조사한 다음에 현장 가서 임장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입찰해야 돼요, 입찰.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법원 위치하고 시간을 미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보통 10시부터 이제 입찰표를 나눠주고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줘요. 그 시간 안에 이제 입찰표 써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라고.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입찰표를 잘못 써서 틀릴 수도 있고, 그럼 다시 써야 되고, 그러면 막 우왕좌왕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이 실수 한 번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돈이 빈장을 바짝 해야 되니까 조금 일찍 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표는 하루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처음이면. 많이 없으면. 그냥 처음 입찰하면 10시까지 가요, 그냥. 이유가 필요 없어. 10시 전까지 가. 처음 입찰이면 10시까지 가요. 법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법원은 주차장이 되게 협소해요. 그날 또 막 입찰하러 오니까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차를 꼭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인근에 그 유료 주차장들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서 가는 게 좋고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좋겠죠. 주차 안 돼가지고 실제로 막 갓길에 세워놓고 막 뛰어 들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입찰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잖아요, 마무리. 우리가 물건 잘 뽑고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손품도 팔고 부동산에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또 한 일주일 정도 막 조사를 열심히 했어. 그리고 현장까지 가서 막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었는데 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폐찰이라도 하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효 처리당하거나 이러면 그동안 앞에서 했던 이런 모든 시간과 노력들이 억울하잖아요. 입찰표 작성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되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찍고 다시 쓰면 돼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입찰표를 하나만 받지 말고 한 두세 개 여유 있게 받으셔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찰을 했으면 이제 낙찰이 되거나 폐찰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폐찰이 되면 다시 물건부터 다시 검색해요, 다시. 이런 루틴으로 계속 해야 돼요. 내가 폐찰이 되면 다시 물건 뽑고, 다시 시세조사하고, 현장 가서도 확인하고, 다시 법원에 와서 입찰도 하고, 이런 거 계속. 뭐 이게 경매 투자지 뭐 다른 게 없죠. 근데 이제 낙찰이 되면 이제 2주 후에 이제 허가가 나요. 허가가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잔금기일이 잡히니까 그때 이제 언제까지 잔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낙찰을 받으면 그때부터라도 대출을 알아보는 거는 괜찮죠. 대출은 많이 알아보면 많이 알아볼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납부하는 거죠. 그 말씀드렸죠, 앞에서. 낙찰 후 2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보통 허가 결정이 난 다음에 잔금 납부를 언제까지 하라고 그러면 한 45일 정도 기간을 줘요. 45일. 그 안에만 잔금 납부를 하면 돼요. 잔금 납부 기일이 잡히자마자 다음날 바로 잔금을 내도 되고, 아니면 45일 꽉 채워가지고 잔금 납부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으면 있는 거니까 두세 군데, 세네 군데만 대출이나 조건 알아보지 말고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게 좋죠. 이게 대출이 중요한 게, 잔금 못 치르면 보증금 몰수가 당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못 가져와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러야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대출이 뭐 안 나오거나 대출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잔금을 못 냈기 때문에 소유권을 못 가져오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얘기해도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잘하기 전에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체크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잔금 납부할 때는 이제 법무사 대행을 이제 대부분 해요. 취등록세하고 이전비, 그다음에 인도명령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법무사 통해서 이제 하는데, 견적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견적을 비교를 해보셔서 좀 저렴한데 맡기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낙찰 이유가 사실 경매 시작이에요. 낙찰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돈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낄 수도 있지만 돈이 예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도,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 권리 분석하고 명도,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들 하세요. 경매든 공매든 시작했으면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이거. 아니 뭐 누구를 내보내야 집을 팔든 임차인을 맞추든 이렇게 하죠. 명도를 하고 내가 팔든 임대를 맞췄을 때 계약금, 어떤 월세든 아니면 어떤 시세 차익이든 돈이 들어오잖아요, 내 통장에. 그러면 즐거운 거죠. 이 앞에 했던 모든 고생들이 싹 잊혀져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다른 물건 또 해야지. 그리고 입찰 전부터 우리는 명도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세울 수 있죠. 거기가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임차인도 종류가 있잖아요. 배당을 싹 받는 사람인지 못 받는 사람인지 일부만 받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명도로의 전략을 미리 세울 수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라면 명도로 그럼 좀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런 고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공부가 되는 거니까. 정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내가 한두 번 얘기를 해봤는데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법원에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자, 이제 그리고 내보냈으면, 명도를 했으면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개문을 하잖아요. 문 열면 이제 그 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내부를 못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내부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외부에서 봤을 때뭐 오래됐고 이러면 올수리 해야 되니까 입찰가에 우리가 수리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을 하면 돼요. 현장 봤을 때 이 내부를 볼 수가 있거나 그 내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죠. 수리비는 내 수익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예상보다. 그러면 세차익으로 가져갈 비용이 확 떨어지겠죠. 아니면 뭐 월세 수익률이 확 떨어지거나, 이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매매 임대죠. 이게 우리가 돼야 딱 한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수리까지 다 했는데 임차인을 못 맞춰, 아니면 매매를 못 했어. 어쨌든 이게 돼야 내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온전히 내가 한 사이클을 마무리 못 한 거죠. 그래서 매매든 임대든 우리가 사실 좀 빨리 맞춰야 이자 관리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낙찰 이후부터가 정말 경매 시작이라는 게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적극적으로 뭘 안 하면 비용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비용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수익률이 또 계속 차감이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빨리 내 계획들을 움직여야 돼요. 맞추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임장 갔을 때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분들을 따로 명함에다 체크를 해놨다가 이런 분들한테 물건을 우선적으로 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수료는 사실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간이 더 나가는 거고 그러면 매달 이자가 더 나가는 거고 관리비 나가는 거니까 차라리 수수료를 좀 더 드리더라도 좀 빨리 맞추는 게 이득일 수 있죠. 그건 이제 어느 쪽이 더 나한테 유리한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완료가 돼서 계약이 되고 그 계약금하고 여러 가지 잔금들이 딱 통장에 들어오면 딱 한 사이클이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 물건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한번 돌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매 절차를 좀 알아봤는데 한 사이클을 경험한 거하고 못한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책을 10권 보는 사람하고 이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한 사람하고는 가치 자체가 달라요. 아는 것 자체도 다르고 이 한 사이클을 온전히 경험하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얻으시는 거고 그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쌓이게 되면 어떤 또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